오늘은 우리 하늘이 면회가는 날이제. 김말순이 세련된 파스텔톤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올리며 시장 꽃집 앞에 섰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짓은 날렵했죠. 선글라스 너머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아이고, 말순 씨, 군대 간 손주 보러 가시는군요. 꽃집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가장 예쁜 장미들을 골라 포장지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 그 녀석, 요즘 편지도 잘 안 보내고 말이야. 아유, 그게 다 군대니까 그런 거예요. 바빠서 그런 거지 뭐. 그런가?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던 하늘이었는데 최근 2달째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군대 가면 다 그래요. 응, 그러겠지. 말수는 대답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하늘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글씨가 흔들렸고 내용도 짧았죠. 할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딱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다 써서 보내는데 말수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든 자세히 얘기하는 아이였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으며 말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스텔톤 블라우스, 그리고 깔끔한 검정 바지까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자신을 바라봤죠. 평소 즐겨 착용하던 선글라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왔다고 창피해하지 않게 해야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늘이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한편 200km 떨어진 육군 보병부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면회 예정자 명단을 확인하던 박상병이 비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야, 김하늘 이 새끼 할머니 온대. 진짜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최 병장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죠. 촌티 엄청 날 거야. 시골 할머니들 다 그렇잖아. 한번 골려봅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좋지. 이 새끼 요즘 너무 얌전해서 재미없었거든. 병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생활관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석 침상에 누워있던 김하늘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눈 밑에 시퍼런 멍 자국을 만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할머니가 눈치채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손목에는 새빨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박상병과 최 병장이 군기라는 명목으로 그를 괴롭혔거든요. 중대장과 소대장은 모른 척했고 다른 동기들은 자신이 당할까봐 외면했죠. 하늘은 2달 전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됐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죠. 편지를 쓸 때마다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걱정만 끼쳐드릴 수는 없어. 그래서 점점 편지를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하늘은 일기장을 펼쳐들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오신다.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제발 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멍든 얼굴을 어떻게 숨기지? 할머니는 워낙 눈치가 빠르신데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독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늘은 일기장을 덮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내일은 괜찮을 거야.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돼.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속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면회 전날 밤 생활관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잠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김하늘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 김하늘. 갑자기 들려온 박상병의 목소리에 하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최 병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죠. 일어나, 새끼야. 무슨 일이십니까?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미 몇 번 당한 일이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갔거든요. 군기가 빠졌네. 내일 할머니 온다고 들떠서 그런 거야? 박상병이 비웃으며 하늘을 침상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최 병장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죠. 교육 좀 받아야겠어. 제발이요. 내일 할머니가 오시는데. 하늘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생활관에 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더 제대로 교육받아야지. 최 병장이 찬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하늘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죠. 아! 차가운 물에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깨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조용히 해, 새끼야. 박상병이 하늘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목을 비틀며 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죠. 내일 할머니 왔을 때 괜찮은 척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이 모든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본 이중대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김소대장 역시 모른 척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곧 전역할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늘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죠.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었고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어떻게 하지? 그는 세수를 하며 멍든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면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수 만든 도시락과 하늘이 좋아하는 과자들을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어제 산 장미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이 얼굴 좀 제대로 봐야겠어.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부대 앞에 도착한 말순. 초소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어르신, 면회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하늘이요. 이등병.
아, 김하늘 이등병 할머니시군요. 초소 병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활관에서 화제거리가 된 그 할머니였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병사는 내무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상병에게 상황을 알렸죠. 할머니 오셨대요. 정말 촌스럽게 생겼네요. 박상병과 최 병장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저기요, 민원실은 반대쪽이에요. 초소를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선 말순을 보며 한 병사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태연하게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깔끔한 글씨체로 손주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여느 할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손주 보러 오셨다고요? 저기 앉아 계세요. 곧 얼굴 멀쩡한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또 다른 병사가 킥킥거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지정된 의자에 앉았죠. 선글라스 너머로 부대 내부를 차근차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덜컥대네. 작게 중얼거린 말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한편 생활관에서는 박상병이 하늘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야, 김하늘. 할머니 왔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은 서둘러 군복을 정리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을 가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손목의 빨간 자국도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괜찮은 척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죠. 최 병장과 박상병은 하늘을 앞세우고 면회실로 따라왔습니다. 재미있는 구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면회실 문이 열리자 하늘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수는 손주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죠. 아이고, 우리 하늘아.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눈밑과 상처난 입술을 보며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할머니, 괜찮아요. 훈련하다가 그런 거예요. 하늘이 서둘러 변명했지만 말순의 시선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손가락 자국, 목 뒤에 멍든 흔적까지 놓치지 않았죠. 그래, 그렇구나. 말순은 조용히 대답하며 하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죠. 이때 박상병이 면회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의적으로 물컵을 들고 와서는 말순 앞에서 엎지르는 신용을 했죠.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아줌마, 여긴 군부대예요. 재래시장 아니거든요. 조용히 좀 하시죠. 최 병장까지 나서서 건방진 말을 던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죠. 손주도 제대로 못 키우고 군에 보내요. 이런 것도 군인이랍시고. 박상병이 하늘을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말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물티슈로 하늘의 얼굴을 닦아주는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게 해줄게. 작게 중얼거린 말순의 목소리는
주변의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무시무시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단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아 터치했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대수야, 엄마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였죠. 네 아들 얼굴 보러 왔는데 살이 반쯤 없어졌더라. 뭐라고요, 어머니? 전화 너머 김대수 사단장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을 점검하던 그였는데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하늘이가 맞았다고요? 누가 감히? 직접 와서 봐. 눈밑이 시퍼렇고 손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다.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차가웠습니다. 면회실에서 여전히 킥킥거리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지금 당장 오너라. 전화가 끊어지자 대수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정참모장? 예, 사단장님. 50대 후반의 정참모장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지금 당장 차 돌려. 삼중대로 간다. 내 아들이, 우리 하늘이가 부대에서 맞았다. 정참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중대, 소대 전원 집합 대기시켜 방으로 따라 들어가. 알겠습니다. 정참모장은 즉시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차량을 준비시켰죠. 한편 면회실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박상병과 최 병장은 말순이 전화를 건 것을 보고 비웃었죠. 뭐, 누구한테 고자질이라도 하려고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세요? 하지만 말순은 그들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죠. 괜찮다,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할머니.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참 웃기네.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박상병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병장도 덩달아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시골 할머니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부대 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단장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한다는 신호였죠. 사단장님 차량이 왜 갑자기? 초소 병사가 당황하며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거든요. 전 부대 집합. 확성기를 통해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면회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박상병과 최 병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죠. 뭐지? 갑자기 왜 이래?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봐야겠어. 그들이 면회실을 나서려는 순간 정참모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참모들도 함께 왔죠. 김하늘 2등병 어디 있습니까? 정참모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하늘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났죠. 여기 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정참모장의 말에 면회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상병과 최 병장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죠. 말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이제 시작이구나. 사단장 차량이 부대 앞마당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김대수 사단장이 성큼성큼 내려왔죠.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집합한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면회실로 향했죠. 하늘이는 어디 있어? 정참모장이 앞장서며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대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멍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이었죠. 하늘아.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숱한 일들을 봐왔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습인 것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빠. 하늘이 작게 불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죠. 이게 뭐냐? 아빠가 몰랐다. 미안하다. 대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얼굴과 상처난 손목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누가 했어? 누가 우리 하늘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말순이 천천히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놈들이야.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박상병과 최 병장이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였죠.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박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수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너희가 내 아들을 때렸다는 거냐? 아닙니다.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군기? 대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정참모장은 이미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중대장, 김소대장, 대수가 부르자 두 간부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보고가 없었어? 그게 이중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될까봐 모른 척 했거든요. 보신주의로 눈 감고 있었구나. 김소대장은 아예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죠. 정참모장이 대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단장님, 조치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읽어봐. 정참모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병, 최 병장, 영창 30일, 군기문란, 후임 폭행, 명령체계 붕괴 혐의. 박상병과 최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중대장, 김소대장, 징계회부, 부대관리 소홀 및 사건 은폐 혐의. 사단장님, 저희는 닥쳐. 대수의 호통에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군인이 후임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다니. 간부가 되어서 이런 일을 방관하다니. 그는 박상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우리 하늘이 손목을 비틀었지? 저는 내가 물을 머리에 부었지? 박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거든요. 최 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저 여자가 누군데? 대체 정체가 뭐야? 정참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단장 어머니요. 그리고 내가 갈기갈기 찢은 이등병. 그게 사단장 아들이야. 박상병과 최병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말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입 다물게 해준다고 했지.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정참모장은 즉시 전 부대에 긴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조사 대상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 목소리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평소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거든요. 군기 잡는다는 이름으로 행한 모든 비공식 행위는 즉시 조사 대상입니다. 대수는 면회실에서 하늘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들의 상처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하늘아,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하늘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죠. 대수야, 저놈들만 처벌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대수는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정참모장이 다가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전 부대 조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뒤집어. 한편 중대장실에서는 이중대장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사실 박상병과 최병장의 행위를 여러 번 목격했지만 묵인했었죠. 문제가 커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김소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부대 내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중대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김소대장 역시 징계 회부됩니다. 방송을 들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진짜 사단장 아들이었어? 대박. 그럼 저 할머니가 사단장 어머니시래.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평소 박상병과 최병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후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영창으로 끌려가는 박상병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우리만 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거든요. 최병장은 그나마 조용히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적 제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참모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든지 후임을 괴롭히는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면회실에서 말수는 하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하늘아.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대수가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똑바로 해.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후임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자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단장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거든요. 모든 생활관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부대 내 신고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되었죠. 앞으로는 선후임 관계가 아니라 동료 관계입니다. 새로 부임한 박중대장이 전체 집합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전의 이중대장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누구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병사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특히 평소 괴롭힘을 당했던 후임들은 눈에 띄게 밝아졌죠. 김하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목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하늘아, 편지 왔어. 새로운 선임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편지도 마음대로 받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죠. 하늘은 할머니의 편지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적힌 편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우리 하늘아, 할머니야. 요즘 부대 생활은 어떠니? 아프던 곳은 다 나았겠지? 할머니는 걱정 없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군 생활해라. 편지를 읽는 하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께 감사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한편 영창에 갇힌 박상병과 최병장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30일간의 영창 생활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박상병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이미 징계 기록이 남았고 전역 후에도 이 일이 따라다닐 거였거든요. 최병장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부사관으로 진급할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왜 하필 사단장 아들이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후였거든요. 부대 밖에서는 말순이 다시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죠. 말순 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꽃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요즘 편지를 자주 보내서 그래요. 아, 그럼 군 생활 잘하고 있나 보네요? 응, 이제 제대로 사람 대접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말순은 장미 한 다발을 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면회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은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전 다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다 쓴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밤하늘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희망이 가득한 밤하늘로 말이에요.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조심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늘아, 내일 PX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하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동료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새로 부임한 김소대장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병사들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했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부대 전체에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말수는 다시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파스텔톤 블라우스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죠. 꽃집 앞에 서서 가장 싱싱한 장미들을 골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손주 보러 가시는군요. 응, 요즘 우리 하늘이가 얼굴에 살이 올라서 보기 좋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하늘에게서 오는 편지마다 밝은 소식들로 가득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꽃집 아주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죠. 자식이고 손주고 다 필요 없어. 못된 놈들 조지는 게 내 낙이야. 말수는 장미를 받아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부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다친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 편지를 쓰고 있었죠. 이제는 멍 자국도 다 사라지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선임들이 정말 잘해주시고 부대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편지를 쓰면서 하늘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이었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꿈만 같았죠. 하늘아, 면회 왔어. 생활관에 울려 퍼진 목소리에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오신 날이었거든요. 면회실로 향하는 하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걱정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였죠.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선 하늘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말순도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하늘아, 정말 살이 올랐네. 네, 할머니. 요즘 정말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늘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놨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이 얼마나 좋은지, 부대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신나게 얘기했죠. 다행이야. 할머니가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말수는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상처도 다 아물고 건강한 손이었죠.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부대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밝은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됐구나. 그녀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일을 다한 기분이었거든요. 버스에 오르며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죠. 입 다물게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입 다물게 됐네.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일기장을 펼쳐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뵈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군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부대 전체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도 부당한 대우도 없었죠. 모든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수 사단장은 정기 부대 순실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있는 부대를 직접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참모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군대 같네. 대수는 훈련받는 병사들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위기를 유지해야 해. 네, 사단장님. 그날 밤 말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죠. 손주가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늘에게서 온 전화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하늘아. 무슨 일이야? 그냥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뭘 감사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손주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모든 것이 보람 있었거든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야, 우리 하늘아. 전화를 끊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말순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한 하루였죠.